대략 제가 받는 게 다 합치면 생각보다 되게 높은데 그냥 편하게 말하면 돼요. 어차피 다 편집할 거라서. 꼬꼬마 친구들 안녕. 아 내가 말을 못. 네. 안녕. 아이 네, 좀 인트로 좀 잠깐 찍고. 네. 안녕하세요. 퇴근한 연차입니다. 오늘은 퇴직자 리뷰. 무슨 일이죠? 뭐였지? 오늘은 건축 감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거예요. 간단하게 저랑의 관계를 좀 설명해 주시죠. 관계요? 네. 관계 여쭤보려고 저 데려온 게 아니잖아요. 아니 일단은 제가 어떻게 데려왔나 이런 건 아. 알아야 되니까. 아, 뭐 관계는 그렇게 뭐 막역한 관계는 아니고요. 만난 지 석 달 정도 됐을까요? 그럼 뭐 좀 얕은 관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부탁을 하시더라고요. 되게 부담스럽게. 간단하게 어떤 일을 하셨죠? 뭐 길게 한 건 아닌데요. 건축 감리 설계 회사에서 1년 정도 근무하다가 이직을 했습니다. 그 건축 감리에 대해서 소개 좀 해주세요. 건축 감리는 이걸 보고 계시는 분들이 어떤 전공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건축 전공을 하시는 분들이라면은 대충 아실 거예요. 보통 현장에서 이제 건설 현장에서 일하는 걸 생각을 하실 텐데 건설 현장에서도 이제 시공사만 있는 게 아니라 같이 일하는 협력업체 그리고 감리 회사도 같이 일하게 됩니다. 감리 회사가 하는 역할은 건설사가 시공을 한 뒤에 그 시공의 상태라든가 그 건물의 품질이라든가 그리고 공정에 대한 그 관리를 같이 하면서 관리 결과에 대해서 정리를 해서 서류를 만들고 그걸 이제 해당 뭐 시청이나 도청 이런 데다 보고서 같은 걸 이제 올리는 그런 직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일을 하면은 연봉은 얼마나 받았어요? 제일 중요한 돈. 저는 그냥 뭐 이것저것 붙어서 나오는 것도 있었고 그냥 대략 제가 받는 게 다 합치면 연봉 한 4천 정도 됐죠. 생각보다 되게 높은데? 네, 많이 받는 편이죠. 왜냐면 현장직이어서 좀 붙어있는 게 컸어요. 그게 뭐가 붙었었냐면 이제 본인 출퇴근 거리를 계산해서 주는 게 있었는데 그게 저희 회사가 최대 80만 원이었거든요. 그런 것도 붙었고 주말 수당 같은 것도 조금 붙었었고 다 합치니까 4천이 조금 간당당하게 되더라고요. 그 당시에 스펙이 어땠나요? 일단은 저는 건축 기사가 있었고요. 그리고 건축 설비 기사가 있었습니다. 대학은 어떻게 이름 말고? 네네, 4년제 건축공학과 나왔습니다. 혹시 이 건축 감리 일에 대해서 비전은 어떻게 되나요? 없어요. 왜 없냐면 제가 아까 연봉 4천 받는다고 그랬잖아요. 제 위에 5년차 대리님이 계셨거든요. 그분이랑 저랑 크게 안 달랐어요. 연봉. 신입사원들은 연봉을 굉장히 많이 챙겨주는 편이에요. 그런데 초반에만 많이 챙겨준다. 그게 영원히 계속 되는군요, 거의. 그렇게 많이 오르지가 않는다. 그럼 그 건축 감리 일을 할 때 업무 환경이 어떻게 되나요? 일단 기본적으로 저는 건설 현장에서 일을 했었고요. 저희가 소위 생각하는 그 노가다판. 그쵸. 9시 출근, 6시 퇴근 그렇게 했었고 보통 시공사에서 일을 하면 막 새벽에 나가서 해 꺼질 때 들어간다고 하지만 감리는 그렇지가 않아요. 이 건축 감리 일을 하다 보면 업무적으로 어려운 게 어떤 게 있나요? 업무적으로 사실 어렵다고 하기가 좀 애매한 게 사실 우리는 거기 가서 그냥 결과 확인을 하고 도면 들고 나가서 이렇게 잘 돼 있는지 체크하고 그러는 게 보통 전부긴 한데 아무래도 방금 대학교 졸업한 애가 들어가가지고 그 전문적인 용어를 쓰면서 도면 알아보고 이렇게 비교해가면서 기술적인 지적을 한다는 게 현실적으로 어려워요. 그래서 공부를 정말 많이 해야 되고 정말 많이 배워야 되고 그런 부분이 어려운 거죠. 근데 그런 일인데 어떻게 4학년을 뽑죠? 4학년 졸업 예정자를? 그게 지금은 어떨지 모르겠어요. 오늘 제가 뽑을 때만 해도 일단 감리 설계는 수주를 받아서 이제 프로젝트에 참여를 하게 돼요. 근데 그 수주 받는 조건에 정부에서 제 생각에는 취업 활성화를 위해서 한 것 같아요. 신입사원을 거기 끼면은 점수를 좀 더 주게 돼 있어요. 그냥 서류 전형 가점용이다 이거네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 감리 회사에서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신입사원 연봉을 잘 쳐줘. 꼬드기려. 그리고 건축기사가 있어야 돼. 그래서 건축기사까지 보는 대학생들을 받았어. 근데 실질적인 업무를 걔들이 못해요. 어떻게 해? 뭐 방금 졸업해가지고 책만 보다가 나왔는데 그런 애들 데려다가 이름 올려서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그렇게 하는 건데 결정적으로 일을 그만두게 된 계기가 있나요? 근데 사실 건축 업계 자체가 힘들기도 하고 건축 감리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면은 사실 사회초년생부터 바로 시작하기가 상당히 쉽지가 않아요. 왜냐면은 아까 설명드렸지만은 공정이 잘 됐는지 확인을 해야 되고 공정 관리를 또 하는 곳이고 그러다 보니까 되게 아는 것도 많아야 되고 경험도 많아야 되는 직종이에요. 그래서 보통은 일을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건설업계에서 퇴직을 하시고 다시 감리에서 들어오신 분들이 많아요. 근데 그 사이에서 껴서
같이 일을 하려면은 아무래도 좀 본인 능력이 부족한 게 너무 느껴지고, 주변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다 저희 아버지보다 나이가 많았어요. 영감님들밖에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참 그래. 대화도 언뜻 통하다가도 벽에 막히는 경우가 생기고, 그런 게 좀 피곤했어요 사실. 너무 아버지들 사이에 껴있으니까 좀 그랬어요. 그냥 벗어나고 싶었어요. 뭐랄까, 소통의 부족을 느꼈던 것 같아요. 소통의 부족, 소위 말하는 요즘 이 현장이라는 게 2년 3년 프로젝트란 말이죠. 네. 그게 끝나면 이제 다음 프로젝트로 넘어가야 돼요. 그렇게 되면 계속 본인 주거 환경이 바뀔 수밖에 없는 구조고, 저는 그것도 좀 마음에 들지 않아서 빨리 발을 뺀 게 있었죠. 알겠습니다. 오늘 인터뷰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유, 네. 뭐 10분이나 찍었어. 편집하면 한 2분 정도 나가려 고생했고요. 네, 이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